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대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그리고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됐던 PCE 물가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서 1%대 동반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연준에서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더디게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날의 주가는 3% 이상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험난했던 12월 셋째 주 마지막 거래 그래도 1%대 동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PCE 지표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지수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안도감의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금슬금 오른 애플의 주가. 애플의 주가가 어느덧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 자체가 4%가량만 더 오르게 된다면 애플은 전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모건 스탠리에서 선정한 2025년 최고의 탑픽주 넘버1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 3%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약세를 보여줬던 비트코인, 그래도 이 약세를 어느 정도는 멈춰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2분 기준으로는 97,3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24시간 전보다는 0.31%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맵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sek터부터 리테일 트레이더, 금융까지도 모두 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M7 종목 살펴보자면 애플이 1.8%, 엔비디아가 3.08%,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0.1%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1.5%가량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0.73% 상승세를 좀 강하게 보였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12월에 연말 대목 시즌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10일 거래일 만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한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산타랠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3% 상승하면서 19,57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09% 상승해주면서 5,90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했고요. 다우존스도 1.18% 상승하면서 42,84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PCE 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상승했고 근원 PCE 지수 역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8%포인트 상승하면서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만큼 나쁘진 않았지만 11월 PCE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며 셧다운 우려가 짙었지만 존슨 하원 의장이 이날 오후 공화당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합의를 이루었다며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했죠. 그러면서 다시금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특별한 지표 발표는 부재한 가운데 25일에는 성탄절로 휴장을 하고요. 하루 전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0.88% 하락하면서 소폭 내려앉았습니다. 4.53%로 마무리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6% 상승하면서 4,965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WTI는 0.12% 상승하면서 배럴당 69.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지만 M7 종목들은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은 1.88% 상승하면서 254.49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높은 기록을 경신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애플의 시총은 3조 8,460억 달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3.08% 상승하면서 134.70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025년 최고의 추천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꼽으면서 크게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도 3조 2,980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2위를 되찾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금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1.54% 상승하면서 191.41달러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마존도 보겠습니다. 아마존 0.73% 상승하면서 224.9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1.73% 하락하면서 주가가 좀 내려앉는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 역시 3.46% 하락하면서 421.06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테슬라의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문제로 미국에서 7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들어서 6번째 리콜 조치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11.5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회장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 속에서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세일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단단한 헬멧을 써라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비트코인 로고가 새겨진 헬멧을 쓴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세일러는 이 하락장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의 게시물은 건설 현장에서 헬멧을 써서 위험 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투자자들도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은유로 해석됐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인터뷰를 통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경우 커뮤니티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10만 700달러에 도달한 이후에도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8.54%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주가 모멘텀이 지속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팔란티어의 주식은 전일장의 손실을 대부분 메워냈는데요. 또 2024년 한 해 동안 314%나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22일 팔란티어와 방위기술 회사인 안드릴 인더스트리가 미국 정부 사업에 공동으로 입찰할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약 12개의 경쟁사와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보도됐죠.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컨소시엄에는 스페이스X, 오픈AI, 자율주행 조선업체인 사로닉, 인공지능 데이터 그룹 스케일 AI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컨소시엄은 이르면 1월에 다른 기술 그룹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로이터는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드론, 무인 잠수함 등의 분야에서 대형 방위기술 회사와 소규모 기술 회사 간의 공동 프로젝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입니다. 3.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투자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에너지 회사의 지분을 크게 늘려 총 4억 90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수의 주식을 인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옥시덴탈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분야인 CCUS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측근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 탄소 CCUS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엑손 모빌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석유 생산 증대를 위해 탄소를 유전에 주입하는 CCS 방식을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헤드라인은 산타는 결국 찾아올까입니다. 소장님 벌써 지금 올해 거래일로만 따지자면은 이제 10손가락도 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산타랠리라는 이야기를 정말 12월에는 내내 했던 것 같은데 뉴욕 증시를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1% 이상 오르면서 뉴욕 증시는 벌써 산타랠리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산타랠리가 벌써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내년 초까지 이 산타랠리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뭐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산타랠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할 텐데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가 산타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시기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12월 한 달 내내 산타랠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뭐 1월 뭐 중순까지냐 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뉴욕 증시에서는 통상 한 해의 마지막 5그레일 그다음에 새해 첫 2그레일을 산타랠리 기간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보면 되겠죠? 네,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가 산타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통계라는 것은 이제 과거로부터의 쭉 이제 경험치까지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니까 1969년 이후에 트레이드 올머넥이라는 곳에서 올머넥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달력을 의미하죠.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를 쭉 봤더니 이 기간 동안에 산타랠리 기간에 1.3%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타랠리 기간에는 역대로 보더라도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루돌프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지난주 뉴욕 증시가 조금 휘청이긴 했어요. 휘청했던 이유 뭡니까? 뭐 때문에요? 금리 때문에 그랬죠.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트럼프 노믹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올해는 0.25%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년에 점도표에 따르면 애초에는 한 4번 정도로 생각했는데 4번에 한 2번 정도일 거야. 근데 2번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좀 희청이었지만 또 19일, 20일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일 날은 특히 괜찮았죠. 19일 날 미국에서 금리 관련 발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증시에서 뭐 PMI나 CMI보다도 더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PC입니다. 개인 소비 지수인데 좋아요. 괜찮았어. 그러니까 이 심리 자체가 가격 지수가 안도감을 주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내년 총까지도 우리가 이 산타랠리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새해 이틀까지도 산타랠리다. 그럼 산타가 가고 나면 선물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선물은 남아있잖아요. 트리 밑에, 그 다음에 양말 밑에. 요즘은 양말이 작아서 양말 일단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내년 1월까지도 계속 트리도 백화점 가보면은 그대로 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속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일 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 색깔을 보면 왼쪽에 파란 색깔이 바로 이제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회복 속도를 한번 보세요. 금리? 뭐야? 이러면서 금방 또 산타가 보였어. 붉은색에 산타 옷이 보이고 루돌프 코가 보였죠. 깨알 정보로 루돌프는 사슴이 아니라 술록이다. 오. 그런데 노래 가사는 안 바뀐다. 루돌프 사슴코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근데 이건 뭐냐? 이렇게 쭉 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새해까지 이 좋은 환경이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내년으로 보더라도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앞서 우리가 뭐 종목들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참 좋은 정보예요. 트럼프와 머스크가 탄소 주입에 대해서 전통적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관심을 가진다. 이게 뭐냐? 아니 전기 자동차인데 왜 관심을 가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머스크도 전통적인 석유 산업에 관심을 가진다. 못 가질 이유가 없겠죠.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조금 주춤하지만 새해 들어가서 더 견조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대로 산타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금리 인하 후에 일단 내년에 점도표 자체가 4회에서 2회로 축소가 됐고 이마저도 동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도 휘청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휘청함이 무색하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1%대 정말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내년 초까지 이 산타랠리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올 한 해 많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또 밈주식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때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밈주식까지 함께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또 어떤 종목들을 또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밈 주식이 움직였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뭐 대박이 터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몰린다. 거래액이 증가한다. 이것은 투자자들한테 솔깃하는 부분이죠. 이거 이른바 밈 주식인데 이게 트럼프 트레이더와 맞물렸다. 그러면 이른바 트럼프 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년에는 또 누구의 밈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란 머스크죠. 일론이 아니에요. 아, 일란? 트럼프 당선인은 일란 그런단 말이에요. 아, 일란 머스크입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머스크 밈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미국 주식시장에서 밈 주식 열풍의 원조격은 AMC 엔터테인먼트였죠. AMC 엔터.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AMC 엔터. 미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CGV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왜 CGV가 없어? 이러면 안 돼. 로스앤젤레스 가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뭐냐? 영화관이 많은데 AMC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트럼프 영화도 막 개봉되고 이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AMC가 상당히 엔터테인먼트가 각광을 받았다. 그런데 영화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좀 반짝했다가 좀 사그라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고 또 하나가 게임스톱. 그다음에 또 온라인 반려동물. 지금 뭐 반려동물은 우리나라도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난리겠죠. 그러니까 제품의 소매업체인 반려동물 제품 소매업체인 추위. 이 추위도 상당히 이름 또 영향을 받으면서 밈이 됐단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게임스톱과 추위는 올해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AMC 엔터테인먼트는 좀 급락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영화는 계속 지속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서학 개미가 되더라도 지혜로운 서학 개미가 돼야 되고 또 연결해서 우리 국장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내내 트럼프였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할 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트럼프의 메시지를 전달하던 트루스 소셜 이것의 모기업이 어디입니까? 바로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TMTG죠. 이게 또 잘 나갔어요. 그럼 내년에는 못 나갈 거냐? 아니 트럼프 임기가 들어가는데 못 나갈 리가 없죠. 그래서 TMTG 주가가 올해 102.5% 폭등했어요. 또 이 트럼프 이 2020년부터 이 트럼프의 정치 광고 앱을 만들었던 회사가 어디냐? 파운웨어도 입소문을 타면서 밈 주식이 됐습니다. 근데 파운웨어는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도 정치 광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해보게 되려면 TMTG는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취임한 이후에도 TMTG, 이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은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트루스 소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X 같은 그런 트위터 같은 메신저죠. 이런 데서 광고가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TMTG입니다. TMTG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상당히 내년에도 밈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 트럼프라는 키워드로 밈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이 트럼프에 관한 이 밈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그 중에서도 이 트럼프 미디어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움직일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일론 말고 일란 머스크죠. 그렇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관련된 거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두 번째로 또 뜨거웠던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뭐 반도체 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 이 상반기를 휩쓸었던 게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엔비디아 대항마라고 불리는 브로드컴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러다가 엔비디아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드컴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지난주에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이 브로드컴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올 한 해를 휩쓸었던 것이 AI 반도체 엔비디아죠. 삼성이 과연 이 엔비디아의 HBM 납품 코어를 통과할 수 있느냐,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막 주목이 될 정도니까. 근데 잠깐 보십시오. 엔비디아만 있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표를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가 최근 6개월간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자, 6월 달에 $130 하던 것이 좀 내려갔다가 우리가 계속 올랐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춤하면서 또 132에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형성이 됐어요. 이걸 보면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엔비디아는 지난 6개월간을 보면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건 분명해요. 또 HBM 까지도 흡수하면서 이른바 CPU에서 GPU 쪽으로 뭐 속도가 4배, 5배 빨라지잖아요. 그건 분명한데
브로드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놀랍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6개월 동안 이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하고는 달라요. 비슷한데 6개월 동안 큰 차이가 없었는데 따지고 보면 엔비디아는 브로드컴 보시면 182달러에서 지금 뭡니까? 250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 하더라도 거의 70달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2달러밖에 고작 액에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단단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뭐다? 비싸다. 또 하나 뭐다? 엔비디아가 전력이 많이 든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빨리 가고 막 이렇게 게임도 잘 되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필요할까? 그건 아닐 수가 있죠. 굳이 비싸고 전력 왱왱왱왱 하면서 전력 소모가 많은 굳이 GPU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뭐냐? ASIC, 이른바 맞춤형 반도체.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는 것이 뭐다? 브로드컴이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오히려 지금 구글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심지어는 우리가 뭡니까? 틱톡 이런 회사들과 해서 필요한 기능까지만 우리가 AI 반도체 대줄게. 이게 바로 브로드컴이에요. 그래? 우리 그 정도만 필요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굳이 엔비디아에서 막 매달리면서 수급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브로드컴이 뜨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브로드컴이 지금 단순히 한순간의 흥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좋아요. 매출도 13일 날 발표가 있었죠. 미국에서 140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1%가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 EPS도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떠냐? 이러는데 대형 클라우드 기업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또 틱톡, 중국의 바이트댄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년 이 시장이 20%씩 이제 더 시장이 성장하는데 지금 심지어는 50에서 60% 시장을 독점하고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다? 바로 브로드컴이다. 심지어는 어떤 분야의 경우에는 80%까지도 점유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지금 납품을 합니다. 브로드컴에.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뭐냐? 값 싸게 납품해. 이러니까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제소해서 가징금을 받게 됐어요. 브로드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에다가 연결되는 이 납품의 이 영업선을 그냥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만큼 브로드컴이 세계시장 장악력도 상당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 방금 전에 우리가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미장을 소개해드리면서 애플도 그다음에 뭡니까? 오픈 AI도 브로드컴과 손잡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끝나는 바람이 아니라 지금 JP 모건은 어떤 이야기하냐면 연간 20%씩 성장하는데 브로드컴이 55에서 60%까지 시장 점유율을 지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브로드컴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엔비디아 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상에서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고 브로드컴도 나쁘지 않다. 조금씩 비율만 조정하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많이 올랐다면 또 차익 실현을 해서 또 저가 쪽에 형성이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 이 원칙대로 움직이면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키워드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지금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데 그동안 엔비디아의 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싼 맞춤형 제작 이 반도체를 주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들어갈 경우 훨씬 더 비싼데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 맞춤형이 훨씬 더 싸다고 하니까 그래서 브로드컴이 시장에서 각광을 크게 받고 있고 또 내년에도 이 기대감 그대로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또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서학개미들의 투자자 관점들을 좀 살펴보자면 인공지능에서 이제는 또 양자 컴퓨터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 근데 제가 살펴봤을 때는 실용화가 되기까지는 10년에서 또 20년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키워드를 하나를 잡고 양자 컴퓨터를 바라봐야 될까요? 정말 좋은 부분을 지금 앵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길게 본다라는 것은 선제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시점이 투자의 시점이 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이 그냥 컴퓨터 차원이 아니라 반도체 차원에서 본다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린 아이온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에이, 너무 섣부른 거 아니야, 너무 이런 거 아니야 생각했지만 어느 시점에 우리가 AI가 이렇게까지 우리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면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10년 전에 엔비디아를 사놓은 사람이 지금의 수익이 얼마다. 20년 전에 애플을 사놓은 사람이 수익이 얼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갑자기 하면 뭐합니까? 갑자기 또 답답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아이온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언제쯤을 투자 시점으로 보느냐. 이 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 역시 언제가 오를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자, 예탁 결정원에 따르면은 서학개미가 보유한 개별 종목 순위가 지난 이제 12월 12일 기준이지만 6위가 어딘지 압니까? 바로 이 아이온큐예요. 그러니까 이미 서학개미들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종목 소개해드렸던 팔란티어나 아마존보다도 더 앞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보고 뛰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투자자들의 대부분 가지게 되는 반응이 왜 빨리 안 올라가? 이러면 이제 이것을 철수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죠. 여하튼 간에 이런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우리가 브로드컴과 또 아이온큐를 말씀드리지만 지금 양자 컴퓨팅 시장이 2030년에는 42억 4천만 달러, 4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온큐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양자 컴퓨터 슈퍼 컴퓨팅 개발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이온큐를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아이온큐와 협력.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브로드컴과 아이온큐가 협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해 양자 네트워크 기술력이 뛰어난 큐비텍을 또 인수합병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아요. 큐비텍이 뭐가 기술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도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 장시간에 투자를 생각하면 아니 뭐 나 좀 여유 자금이 있고 그렇게 급하지 않아. 나 5년 뒤 10년 뒤 생각해. 그러면 투자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양자 컴퓨터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10년 전에 엔비디아 사고 10년 전에 애플 샀으면 지금 주가가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이렇게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 중에서도 아이온큐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는 또 마지막으로 이슈 하나 더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이 당선인이 사실 대선 때부터 논했던 게 관세였는데 임기일이 다가올수록 지금 관세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 일부에서는 관세가 생각보다는 강하게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트럼프의 이 협상의 기술의 핵심은 처음에는 강하게 저질러요. 네. 그런 다음에는 오히려 협상의 이 조건을 훨씬 더 유리하게 잡은 다음에는 본인의 또 전략적으로 또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높일 거야. 다 급에 질려 있죠. 그런 다음에 반도체는 좀 이제 훨씬 유리해졌어요.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조건에 맞출게요. 그러면 반도체는 조금 예외로 할까? 이런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의외로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머스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자동차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트럼프의 이 관세가 예상 외로 거세지 않을 수 있다. 왜? 미국에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보조금 확정이 됐죠. 이게 뭐 많다 적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걸 미국 트럼프도 무시를 못합니다. 1센트라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돈에 책임을 지겠다. 보장을 해주겠다. 이게 트럼프예요. 그래서 뭐냐. 지금 이 표를 바로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혁신 정책 싱크테인 정부혁신재단이 경쟁력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 표를 보십시오. 세계 반도체 기업 본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미국. 미국.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유럽. 그런데 제조 점유율은 어디입니까?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사는 어차피 미국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반도체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게 본사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뭔 소리야? 우리가 손해보게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반도체라는 게 이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국경을 여러 번 넘어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여러분들 엑센추어 아시죠? 경영 컨설팅 업체 회계 다 하는 그런 엑센추어가 일반적인 IC 반도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몇 개의 국경을 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70개 이상의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트럼프가 자동차는 다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주 강해요. 또 전통적인 페트롤리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도체는 좀 더 전략적으로 아주 아직까지 내용을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너무 급에 질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협상을 하더라도 그래? 이런 표를 보면서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이런 미국이 손해가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올해 또 키워드를 하나 꼽는 게 관세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상 밖으로 또 관세가 크게 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2025년에 대한 통화정책 예측과 세계적 성장 추세의 미묘한 변화를 반영해서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에 대한 전망을 수정해서 1월에 예상했던 금리 인하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현재 목표하는 금리는 3.25에서 3.5%라는 이전 추정치를 수정해 3.5에서 3.75% 범위로 예상한 건데요. 증권사는 다음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는 3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후 6월과 9월에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은 2025년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2.6%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연말까지 4.0%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 조정에 따른 상향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감소와 임금 압박으로 인해 핵심 물가 상승률은 12월까지 2.4%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 하에 미국 관세 정책을 포함한 지정학적 상황과 중동 및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모니터링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꼽았고 전면적인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유럽과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토요일에 파나마 운하 사용료를 너무 높게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파나마가 운하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동맹국인 파나마에 운하를 넘기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운하가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운하가 중국에 의해 관리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의 영향력이 운하 통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동안 미국의 태도와는 다르게 트럼프는 동맹국을 위협하거나 호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미국은 1999년 운하의 통제권을 파나마에 완전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파나마가 청구하는 수수료는 터무니없다며 특히 미국이 파나마에 베푼 엄청난 관대함을 알고 있다면 더욱더 과하다며 비난했는데요. 만약 파나마가 도덕적, 법적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파나마 운하를 우리에게 전액 그리고 의문 없이 반환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파나마 대사관은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 향후 몇 주 내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만 4천 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9만 5천 달러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전망이었습니다. 주요 저항선은 10만 달러로 이를 돌파할 경우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 2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분석 플랫폼 코비시 레터는 X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유동성 변화를 약 10주 뒤에 따라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의 유동성 감소가 비트코인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지난 10월 최고치인 108.5조 달러에서 12월 현재 104.4조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코비시 레터는 비트코인이 이 상관관계를 지속해서 따라가게 된다면 최대 80% 하락해 2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반면 이러한 상관관계를 강력한 수요로 벗어날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글로벌 유동성 동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투자자들은 이 관계를 주시하며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시장은 2025년에 완만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주택 구매력 저하가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작년 최고치인 8%에서 올해 초 6%대로 떨어졌는데 최근 7% 가까이 회복됐습니다. BOA의 분석가들은 2025년에도 모기지 금리가 6에서 6.5%포인트 범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며 잠재적 구매자의 기회를 제한하고 저금리 주택 소유자가 매도를 꺼리면서 고정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주택 수요의 회복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점진적인 임금 성장이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BOA는 모기지 금리가 안정된다고 가정할 때 기존 주택 매매가 2025년에 약 420만 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관련된 회의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터닝포인트의 아메리카 페스트 컨벤션에서 연설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라며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1월에 취임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취임 후 우크라이나가 군사 지원을 아마도 덜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달 초에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장 기념식에서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만났고 회동 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팔란티어입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팔란티어입니다. 가장 먼저 주가 추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일단은 그동안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금요일 주가는 무려 8.54%나 상승을 하면서 달러로 보자면은 80.55달러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AI 반도체를 논할 때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계 중 하나입니다. 하드웨어로 따지자면 엔비디아를 탑으로 꼽는다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팔란티어를 꼽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AI 반도체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AI, 인공지능 자체가 개발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결과적으로 도출을 하는데 한마디로 매출을 찍히는 데 있어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신제품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작년 말 정도에는 AIP라는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AIP라는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기업들, 고객들 또한 많이 늘었고 한 고객당 매출까지도 대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의 성공의 요인이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이렇게 한 6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IP, 작년 말에 팔란티어에서 나온 AI 플랫폼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가진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규칙 자체를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AIP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트캠프입니다. 팔란티어에서 나온 이 AIP를 교육해주는 교육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AI 플랫폼을 교육받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트캠프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서 최대 한 5일 정도 교육 시간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부트캠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팔란티어의 AIP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톨로지라는 기술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톨로지라는 기술은 데이터를 단순하게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AI 연산작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이 최신순으로 잘 배열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온톨로지라는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란티어에서 나온 기술이고요. 이 기술이 AIP와 함께 접목이 됐기 때문에 온톨로지로 데이터, 자료를 정리를 하고 AIP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 기업에게 전송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AIP 기술입니다. 일단 팔란티어는 다양한 산업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공장 혹은 에너지 회사에서 이 팔란티어 기술들이 점차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병원이나 공장, 에너지 공장 이런 곳에서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팔란티어의 제품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정부와의 협력입니다. 일단 팔란티어의 시작 자체가 미국의 국방부의 데이터를 관리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신뢰도를 구축을 하게 됐고요. 연이어서 여러 정부 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정부 기관들의 이 발주를 받아서 이 팔란티어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인증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정부 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을 내고 있고 이번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했을 때는 33% 정부 기관에서만 매출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혁신, 한마디로 신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난 워프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한마디로 이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ERP라던가 MES 혹은 PLC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한 가지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공장에도 워낙 많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를 한꺼번에 하나로 모여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의 지금 최근에 발표된 이 워프 스피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6가지 키워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살펴보면 좋을 증시 일정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